2부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2부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취임 100일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우파 윤대론을 천명했으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 대표의 우클릭 강성 일변도 행보에 대해 당내에서부터 우려가 나타나고 반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부터였습니다. 12.3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내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장 대표는 완전히 반대로 나갔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윤석열의 계엄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내 기류는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고 그리고 그러자 이 12월 3일인 이날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정도가 다양한 형태로 각각 기자회견 등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의원 절반 가까이가 당대표와 따로 움직인 것인데 게다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장 대표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영남 중진, 윤한홍, 주호영, 권영진 등이 계속해서 그리고 과거 핵심 친윤들도 장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 비상계엄 사과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계엄부터 출발해서 이 계엄과 관련돼서 계엄을 불법 계엄으로 보느냐 비상계엄으로 필요했다라고 보느냐라는 부류 이렇게 갈리고요. 또 이 이후에 탄핵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또 갈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란으로 보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내란으로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도는 안 나가 있습니다. 크게 이 정도 판이 깔려 있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떠냐? 일단 12월 3일에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계엄을 사과는 했습니다. 다만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민주당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사과라고 할 수 있나요? 사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과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변명인 거죠. 그렇죠. 변명. 사과라고 쓰고 변명이라고 읽는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사과의 범주로 넘어오는 정도 수준이라면 초재선들이 있습니다. 초재선들이 있고 이제 소장파라고도 분류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 뭐 엄밀하게 가르진 않습니다. 당내에도 있는지 밖에만 있는지 가르진 않는데 어쨌든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사과를 담고는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좀 보이냐면 국민의힘의 본류의 느낌도 좀 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5명 안에는 단순히 격전지로 불리는 그러니까 수도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구나 뭐 경남 산청 함양 이런 흔히 말하는 TK, PK가 이렇게 같이 망라되어 있거든요. 윤한홍 의원은 그리고 친윤 그렇죠. 물론 윤한홍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뭐 지방선거에서 부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친윤으로 분류됐던 사람까지 이렇게 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단순히 소장파냐 이것은 아니고 물밑에서 있는 친한계 소장파 원래 국민의힘을 이루었던 보수의 어떤 여론들 본류라고 맞습니다. 이제 본류라고 하죠. 예, 본류의 흐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사과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너무 개별적이어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박형수, 배영진, 조경태, 한지아 의원까지 굉장히 층위는 다양합니다. 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인재 등용위원장이었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형식적으로 데려온 사람으로 맞습니다. 예. 예. 뭐 어쨌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1년 지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사과한다고 왜 이러는 거죠? 일단 지지율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서는 지방선거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과하면 지방선거 이기나요?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만큼 몰려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방선거는 우리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나 이렇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어떤 구도로 치러지냐면 당 지지율보다는 후보자 개인 역량에 기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좋은 경우, 예를 들면 TK라든가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당과 상관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시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당내 분위기거든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당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원인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판이 깔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판이 안 깔리고 있는 게 오히려 그렇죠.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 계기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걸. 근데 저는 이게 계기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우리 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선 완패에 대한 우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선 완패의 그 후폭풍은 지금 재판 중인 내란 재판들의 자기 연루도 가능하고 그 방어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재판으로부터도 조금 선을 그어야 되는 이 시점에 있지 않는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절연을 그렇죠. 해야죠. 윤석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네,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가고 싶은 목소리. 그래서 침묵하는 60명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투표하면 과반수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윤석열과 절연하자라는 네, 쪽이 그러겠죠. 네. 지금은 사실은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과거의 행태를 보면 똑같습니다. 딱 생존할 만큼 자성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과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사과인지도. 자신의 그 목숨줄이 달려있는 위대한 시기에 생존할 만큼 사과하고 다시 이 부정부패와 기득권 유지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윤 어게인 세력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표가 조금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윤 어게인 쪽으로만 가니까 이러다가 특히 수도권 쪽에서는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네라는 네.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영남 쪽에서도 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물론 영남이야 선거야 되겠지만 예.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자성들이 근데 이거 생존권 쪽 차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 왜냐하면 심지어 여기서 국민들한테 지선에서도 선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향후에 일어날 이 많은 재판들에서도 계속 방어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장애투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해본 사람이 향후에 하는 이제 거지. 장애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걸 어떻게 지금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이 동원으로 이 장애투쟁을 해야 되는데 동원 세력도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이나 뭐 작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진다라고 TK를 빼고요. 모두 진다라고 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가 아주 대패했던 선거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그냥 전체 지는 것으로 사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입니다. 문제는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좀 여론 지형이 좀 좋지 않아지고 있다. 추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가 그렇지. 지방의회. 예, 지방의회 의원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그런 그 위계 구도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에 보좌하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을 맡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사람을 지금 지방의원에 심어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사람을 심어야 합니다. 네 사람을 심어야 하고 그 사람이 또 향후에 있을 총선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지방의원 사무실이 사실상은 그 국회의원들 사무실처럼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구에 지역구? 그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무실이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예전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저기 국회의원 상가집인데 예, 그 기초의원 기초의원들 가죠. 기초의원이 신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TK 지역으로 아마 TK 지역으로 에피소드고 사실은 어쨌든. 지방의원이 있어야 네. 그 지역 주민들을 또 잡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완전 풀뿌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기를 위해서도 지방의원을 심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각자 도생하는 건데 이런 사실 내심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정이 펼쳐졌을 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럼 지방의회에서도 의외로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후보도 못 내고 그리고 낸 후보도 당선되지 못하는. 그럼 총선에도 결과적으로는 지금대로라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그리고 거죠. 기초의원들은 지역의 그 주민들과 그렇죠. 그 기반을 하고 있기 접촉면이 때문에 넓으니까, 예. 당색보다 예. 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당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네, 그 네. 당 그걸 원래는 있긴 있지만 사실은 표명을 안 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무슨 생각이죠? 솔직히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게 예. 생각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다 잘 되고 선거에서 우리 후보들이 많이 되고 이건 생각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일단 어제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국민의힘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당내에서 하도 사과 요구를 하니까 우리끼리 총국 연호선은 안 된다. 뭐 이재명 정권 맞서기 위해서라도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이다. 뭐 우리 스스로 편갈라 서로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보다 조금 앞선 이야기긴 한데요. 본인만의 타임 스케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임 스케줄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6월달 지방선거란 또 디데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요. 네. 또 다른 유튜브를 좀 보면 힌트가 좀 있는 것 한번 이 같습니다. 자리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번 모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멸콩 TV라는 데에 나왔거든요. 음. 멸콩 TV에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경 보수층을 핵심 기반으로 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살 길은 불법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아니다. 투쟁이다. 그럼 멸콩 TV에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분위기를 네. 보면 속마음을 얘기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당 대표인데 음. 뭔가 집회를 하고 지금 장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장애에 모였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의 특징이 동원 없이 사람 없다거든요. 그런데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은 확실한 열렬 팬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윤호개인 세력들이 아스팔트. 그렇죠. 예. 거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나 중도의 확장형이 없고 호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장애로 나왔던 그 빛의 혁명과는 너무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당대표가 불렀는데 아무도 안 오면 당대표가 불렀는데 50명 앉아있고 100명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원내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래도 야당이고 뭔가 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뭐 지금 아젠다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려면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윤어게인 세력과 이런 그러니까 극렬 우파 세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정광훈이라든지 이 세력에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이 있었던 거고 근데 윤석열이 지금 감옥으로 갔잖아요. 이 자리가 비었잖아. 그 자리에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원래 김문수 대표하고 당대표 붙었을 땐 처음엔 김문수 후보가 다 이제 당대표가 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네. 근데 막판에 이래 확 치고 올라온 거는 이 윤호개인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온 거고 그리고 그때 윤호개인 세력의 지지를 받을 때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을 안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한동훈을 친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공석인 자리에 이럴까 윤어게인 세력의 왕자에 앉은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끌어안고 이것도 기득권이라면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고 계속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를 미션 정무적 판단이 임파서블.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험이 짧잖아요. 네, 사실 이 국민의힘의 아까 본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동혁은 근본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극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장동혁은 사실은 근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 의원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쪽에서도 바지 사장, 저쪽에서도 바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해제 의결에 들어간 18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 얘기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형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끄럽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바지상, 극우에서 봤을 때 얘는 조금, 그러니까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계속하고 있어서 계속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원래 본류에서 봤을 때도 장동혁이 뭐 원래 우리 쪽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실제로도 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건 여의도에서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충청도에서 처음 나올 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이 바지 사장의 이 레테를 뗄 수 있느냐라고 계속 그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물론 이제 그 너무 개인적으로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보면 이게 정치를 할 때 뭐 김한나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를 할 때는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퍼블릭 공공에 대한 의식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헌신하겠다 사명하겠다 이게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뭐 이제 뭐 당 대표도 되고 싶고 뭐 그리고 그 국회에 가면 300명의 대통령 후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도 되고 싶고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최소한의 퍼블릭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지 정치를 하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목표가 내가 대통령 되는 것, 내가 뭐 되는 것. 그리고 그 밑에는 다 수단.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민주당이든 심하게 가면 민주당이든 윤어게인이든 친한동훈이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이건 다 그냥 수단이고 오로지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어느 것이 더 유효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가 친한동훈이 내가 친한동훈에서 내가 사무총장도 되고 1초선인데도 되면 뭐 이걸 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이제 상관이 없고 이제 윤어게인 세력을 잡아야 대표가 되면 또 대표가 되고 지방선거에서 이제는 이 상태에서는 다음은 어느 노선을 택할까? 이런 식의 정치가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김상욱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 여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어디가 표가 되고 어디가 유리한지를 너무 잘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너무 근시안적이죠. 네. 그렇죠. 한 번은 통할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차지한 자리가 당대표라는 점은 사실 저건 정말 위험하다. 저렇게 가면 대중추수나 이제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시각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빠진 이야기가 뭐냐면 4번 타자 발언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체성, 신념, 애국심을 갖춘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6개월 후 그 지방선거 얘기합니다. 민주당 심판 보수 재건을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 타자가 되겠다라는 게 본인이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다만 저도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어떤 데서 오류가 좀 났냐면 운동장을 넓혀서 우승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구단한테 중요한 거 그리고 4번 타자는 중요한 게 구단이나 운동장이 아니고 오히려 관중이거든요. 근데 관중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의 4번 타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승엽 저 이디오도 있고. 예. 뭐 이승엽 선수는 우승을 했고 이대호 선수는 우승 못했지만 사실 왜 이렇게 칭송을 받냐 하면 관중들을 위하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발언들을 엄청 하잖아요. 이런 운동 선수들도 이런 상황인데 정치인이 본인을 4번 타자라고 갖다 놓고 그러니까 완전 본인의 판을 만들어서 본인이 인정받는 곳에서만 활동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인 플레이만 하고 팀의 우승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기하지 않는 사람들. 네. 4번 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팀이 우승하는 게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시각에서 보자면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예전에 보면 늘 그 특별하게 이제 난관에 부딪힐 때, 당내 갈등이 있을 때 주로 하는 얘기가 똘똘 뭉치자. 우리 단합해야 된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아마 한 70년대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을 거예요. 똘똘 그래서 당내 이견이 나오거나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면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똘똘 뭉치자. 똘똘 어떻게 뭉쳐요? 생각이 다르면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해야 되지. 국민의힘은 좀 생각이 달라도 잘 뭉치긴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권으로 뭉치기 때문에 생각은 달라도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냥 뭉치는 거예요. 근데 저 이권이 다르잖아요. 이해관계가 다르고 방법론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난 똘똘 뭉치자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원 게시판 어저께 이제 보도자료를 긴급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맞습니다. 긴급으로 냈습니다. 그거는 똘똘 뭉치자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동장 발언하고 사실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똘똘 뭉치긴 하는데 굉장히 코어로 뭉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데 일단 아주 작게라도
순혈로 아주 본인들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깊은 속내를 들어보면 한동훈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윤어게인 세력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네.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력한 경쟁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장동혁 대표가 자기를 4번 타자라고 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어제 결과를 보면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으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댓글을 단 사람들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론된 4명, 그러니까 이 게시판에 활동했던 4명의 당원 명부를 확인을 했고 이 4명의 이름이 한 전 대표 부인, 장모, 장인, 딸 이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해버렸거든요. 그건 뭐 다 얘기한 거네. 예, 다 얘기한 겁니다. 뭐 심지어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된 아이디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딸이 유학. 예, 유학가 있거든요. 예, 아니 이 그냥 정도면- 발표를 하지 그래요. 발표를 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언론에 다 얘기한 거면 뭐 이름을 공개한 거하고 거의 같지 않느냐. 근데 뭐 나는 정도입니다. 이제 뭐 예. 저도 뭐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 그 가족들이 했다는 것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이제 한동훈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죠. 예. 비판하는 그 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글을 예. 올리고 이제 비판하는 사설이나 뭐 이런 기사들을 올렸다는 링크 건데 있고요. 예, 예. 그게 지금 징계받을 사안인가요? 그게 어쨌건 그분들도 네. 당원의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의사는 전달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그 시점에 네. 그 시점에는 이제 그 현역 대통령이었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그리고 둘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절연하자 뭐 이런 판에 그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징계를 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앞뒤도 안 맞고 막 뒤죽박죽처럼 보이는데 다 걷어내고 보면 일종의 메비우스티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윤의게인이나 윤석열 하나로 뭉치고 코어는 코어로 그냥 계속 뭉쳐서 극단적인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내 뒤로 서라.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당 지도부를 꾸리고 이렇게 당론을 정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네, 현실론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물러난다라고 하면 집단 사퇴 정도 아니면 최고위원들 집단 사퇴. 네. 예. 최고위원 집단 사퇴 아니면 어려운데 지금 현재 강력하게 뒤를 받치고 있는 김민수 최고가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최고위원은 배신하지 않겠죠. 심지어는 10년. 김민수 최고는 장동혁 대표 앞에 서기도 합니다. 본인이 또 본인의 어떤 유니버스 안에서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재원 위원도 있고요. 그래서 쉽지 집단 않을 사퇴로 것이다. 집단 사퇴로는 좀 어렵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단적으로 의원들이 진짜 우린 못 살겠다라고 네. 해서 실명으로 사과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겠다라는 식으로 실명으로 나서는 정도 수준이 아니면 좀 어렵지 네, 않을까. 절대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국민의힘 여태까지 흐름상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지선까지 이어가길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양향자, 우재준인데 우재준, 양향자 쪽은 이제 그 전륜과 이제 그 하니까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신동욱 의원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겉으로 이제 합리적인 네,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거고 김재원 의원은 이제 그 변수가 있습니다. TK 변수인데 김재원 의원도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한 걸로 상황에 따라 보입니다. 움직일 수 예. 있고 뭐 일각에서는 벌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신동욱 의원을 뭐 거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신원섭판이 좋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도 한데 뭐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호사가들이 그냥 하는 수준이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 본인도 지금 굉장히 이제 위기라는 건 알고 있을 텐데 다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위기라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정치인이 왜 정치를 하는가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퍼블릭에 대한 지금의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당내에서 이게 퍼블릭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게 정말 선거에서 어떻게든 유불리 따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길을 가려면 네. 확실하게 윤석열과 절연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무슨 사과 이런 얘기가 사실 1년 전에 나왔어야죠. 그렇죠. 나와서 했으면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도 지금 모습이 달라졌고 우리 정치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때 출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민련 있잖아요. 그 자민련 시절처럼 그때는 이제 충남이나 충청 지역에 아마 자민련이 고립되면서 이제 당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도 이렇게 되면 TK 쪽으로 고립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시각도 있던데요. 이제 다른 보수 네. 야당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뭘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첫 8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가구의 36%가 됩니다. 이게 특히 예전에는 1인 가구가 주로 이제 20대들이 이제 1인 가구가 많았었는데 취업이나 유학 뭐 이런 경우로 이제는 70대 이상 노인 가구 아마도 이제 노인 부부가 살다가 이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하면서 노인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인 가구가 되면 이제 생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아마 이제 외로움 뭐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영국이었나요? 영국에는 이제 고독부 장관이라고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외로움에 대해서도 많이 한번 생각하고 정치인들도 그쪽도 같이 한번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로우실 때는 뷰리핑 많이 보시고 뷰리핑도 동접자 수가 너무 적어서 외롭습니다. 외로울 땐 뷰리핑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내일 2부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초청해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기자, 김한나 변호사님 같이 인사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